자,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할게요. 아, 다 보이죠? 이쪽에 가도. 화면 다 보이죠? 다른 데는 이거 화면이 많아서 괜찮아요. 다른 데는 이쪽에 가면 안 보인다고 막 난리야. 그래서 가운데다 해달라고 막 그러고 그래. 자, 용도가 4개 나왔죠, 지금. 그럼 요 용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 자, 행위제한은 어디에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용도지역 이름 나오면 무조건 대통령령. 어? 뭐라고 그랬는데? 어? 아, 2번. 그렇지. 대통령령이라는 게 2번 맞아. 틀린 거 아니야. 항상 해당 법에서는 이 법의 대통령 이런데 이 법을 생략해. 그냥 대통령 이렇게. 실제 시험에 그렇게 나와. 실점에서는 요거 나올 때 그냥 대통령령을 이렇게 써놔 있어. 근데 어떤 책에는 이 법의 대통령 이렇게 2가지 다 써. 상관없어. 뭐 틀린 거 아니야. 잘하신 거야. 무조건 용도지역 이름 나오면 무슨령에? 대통령령에 있다. 이렇게 해요. 자, 농지법, 농림지역 가볼게요. 농림지역 행위제한은 대통령령에 있는데 여기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다. 자, 지정하는 법은 무슨 법? 농지법이죠.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묻는 거지. 농림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행위제한은 이렇게 묻겠죠. 그럼 그대로 쓰면 돼. 지정한 무슨 법? 농지법 이러면 돼. 이해 되나요? 행위제한은 말은 농림지역은 대통령령에 있는데 농림지역 안에 요게 지정되면 요거는 다른 법인데 그 지정한 법이 있다는 말. 요걸 지정한 건 무슨 법? 농지법에서 지정했으니까 행위제한은 농지법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농림지역 안에가 보전산지가 지정이 됐더라. 그 지정한 법은 무슨 법? 산지관리법. 그런데 시험에서 농림지역에 있는 보전 이렇게 묻겠죠. 농림지역 중에 보전산지는 지정해준 무슨 법에? 산지관리법에 이렇게. 다시 한번 초지. 농림지역에 있는 초지는 자 지정한 법이 바로 초지법이니까 행위제한은 지정해준 무슨 법에? 초지법에 이렇게. 여기까지는 해야 됐나요? 다시 가요. 관리지역이야.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이 농지법으로 지정이 됐다. 무슨 지역 안에서? 관리지역 안에서. 그럼 이 부분은 이 법에서 무슨 지역으로? 농림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농업진흥이 나온 거잖아. 어디 지역에 나올 때는 농림에 나올 때는 행위제한을 묻는 거고 관리에서 나올 때는 요걸 묻는다. 요 뜻이 돼요. 이해 되나요 이제?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 여기는. 그럼 요거는 이제 행위제한이 아니고 그럼 여기에 행위제한은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는 그렇지 이 법이 되지. 이해가 됐어요. 그럼 요거 공부할 때는 2개를 공부하셔야 돼.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이 지정됐다. 그러면 시험에서 문제가 2가지 나와. 뭘로 보냐면 농림지역 결정고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거 맞고 행위제한으로 나올 때는 무슨 법? 농지법에 적용 이렇게 나와. 2가지 구분하죠. 하나 더. 보전산지가 지정됐다. 무슨 법으로? 산지관리법으로. 그래 놓고 여기를 또 내겠죠. 여기는 이 법에서 무슨 지역으로? 농림이나 또는 자연으로 결정고시 된다. 이렇게 나올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행위제한 이렇게 나오면 행위제한은 무슨 영으로? 대통령령에 있다. 이렇게. 이제 감은 잡았나 이제? 뭐 다 못 외워도 돼. 그냥 감 잡았으면 돼. 아 저렇게 답이 나가는구나. 자 무슨 지역으로 시작하냐? 농림으로 그 말은 무슨 뜻? 행위제한 요 뜻이고 관리지역 그럼 뭐뭐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알았나요? 그 대신에 농림지역에 있어야 될 것이 다른 쪽에 가면 행위제한은 무조건 어디 법에? 대통령령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배운 거 또 할게요.
농공단지. 농공단지가 도시지역에 지정됐어. 요거 지정하는 법 무슨 법? 산업입지법이 되죠. 그럼 이제 시험에서 도시지역 안에 농공단지 물으면 행위제한은 지정한 무슨 법? 산업입지법. 그러니까 농공단지는 다른 말이 없어. 그냥 행위제한만 묻는 거야. 그러니까 농공단지는 무조건 무슨 법? 산업입지법. 그럼 여기에 농공단지 그러면 이것도 산업입지법. 여기에 농공단지, 여기에 농공단지 모두 다 무슨 법? 산업입지법. 왜? 아까 농공단지 배울 때 아무 지역 없었잖아. 거기 있나요? 아까 2번에. 농공단지는 어떤 지역 이름 안 써져 있잖아. 그럼 아무 지역이나 가도 된다 이 말이야. 아까 다시 항만이나 어항구역이 어디에 연접해야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에 연접해야. 그런데 택지개발, 그 다음에 산업단지, 전원개발 이런 거 지역 이름 없죠? 아무 데나 가도 돼. 역시 농공단지도 아무 이름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 지역이든 내도 돼. 관리적의 농공단지 그럼 무슨 법? 산업입지법. 자연환경보존재간의 농공단지 그것도 산업입지법. 이렇게 개념이 이해됐나요? 자, 마지막 자, 자연 쪽 들어가요. 자연환경보존재간의 공원이 지정됐다. 여기는 무슨 법이다? 자연공원법이야. 아까 공원하면 무슨 법? 자연공원법. 그럼 혹시 여기는 상관없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공원이 있다. 그러면 행위제한은 대통령령 그러면 되겠지? 여기 없으니까 얘가 되나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을 때는 무조건 무슨 령? 대통령령. 마찬가지 여기에 있어야 행위제한인데 이쪽에 가니까 행위제한은 무조건 뭐다? 대통령령이다. 이러죠? 한 번 더. 자연환경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됐다. 무슨 법? 수도법. 여기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이해되셨나?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이름이 앞에가 무슨 지역 그러면 거기서만 나와야 되는 거야. 아까 자연환경에 5개 있었잖아. 그럼 어디에서만? 자연에 나와야 자기 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다른 지역에 무조건 대통령령 이렇게. 자, 한 번 더. 여기에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이 있다. 무슨 법? 문화재보호법. 여기에 문화재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다시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법. 여기에 있으면 그냥 대통령령. 여기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러면 아까 수산자원 관리법. 여기에 있으면 대통령, 여기에 있으면 대통령. 이해됐나 이제? 그러니까 농림지역 그러면 농림지역 안에서만 나와야 되고 자연이면 자연에서만 나와야 각각의 법이 돼. 근데 거기 없을 때는 무조건 대통령령으로. 행위제한은 무조건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그 대신에 요것만 우리 시험에 주의하면 돼. 응? 농림에서 농업진흥보존산지는 행위제한 묻는 거야. 행위제한. 그러니까 농지법, 산지관리법. 근데 무슨 지역이라고 하면 관리지역의 요거. 관리적의 요거, 그럼, 이건 지정 특례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 이제 감이 오신 것 같아? 아직도 안 돼? 나도 몰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요까지 해야 돼. 그럼 요건 이제 반복을 몇 번 하고, 문제를 좀 보시면 돼요. 나중에 문제. 그럼 문제, 이럴 때는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이제 아시게 돼. 요 정도면 많이 해드린 거야. 이뻐서.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그림까지 해줬잖아, 그림까지. 훨씬 많이 해준 거야, 지금. 자, 이제 37쪽. 이제 행위제한 중에 두 번째가 건폐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장 한 장 넘겨보세요. 3번이 뭐죠? 용적률이죠. 지금 이게 책이 좋은지는 않아요? 행위제한, 그러니까 세 가지가 이렇게 번호로 나오잖아. 1번 건축제한, 2번 건폐율, 3번 용적률 이렇게. 이거 안 맞는 책 무지하게 많아. 행위제한 없고 막 번호는 뭐 없어. 번호가 안 맞아. 그래서 한번 읽어드린 거고. 그럼 건폐율, 용적률 한꺼번에 공부하시는 거야. 자, 우선 건폐율의 의. 건폐율은 무슨 면적? 대지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야. 그럼 식으로 딱 보니까 모든 게 기준이 무슨 면적? 대지. 그러니까 내가 땅 갖고 있는데 거기다 건물 얼마만큼 지을 거냐? 그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해. 그래서 결론은 건폐율은 무슨 면적을 제한해? 건축 면적을 제한해. 이렇게 다 바로 답하시는 거야. 법 규정의 목적은 대지 안에 최소한의 뭐를 공지 확보하는 거야. 공지.
그럼 공지라는 게 여러분 시험에서는 부동산학 개론에서 이걸 시험 문제를 내. 자, 우리가 대지가 있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대지가. 그럼 대지는 원래 나홀로 대지는 별로 없죠. 저 도심에 보면 대지들이 서로 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대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왜 이 건폐율로 제한하느냐? 만약에 대지 면적이 다 100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100이야 다. 여기다 건폐율 규제를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건물 지을 때 건축 면적을 최대로 해, 최소로 해? 최대. 최대로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담장 빼고, 단독이라면 담장 빼고 요만큼의 공간이 나오면 여러분이 생활하기가 편하겠죠. 옆집도 어떻게 돼? 여기 다 최대로 할 거 아니야. 해놓고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뭐야? 일조, 채광, 통풍, 화재 발생하면 바로 번져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그럼 우리 국민들 다 죽겠네 이러겠지. 그래서 여기는 건폐율 50% 적용하겠다. 그러면 대지 면적 얼마? 반만 건축 면적 나오더라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건축 면적이 이렇게 나온다면 공간이 많이 확보됐죠. 그래서 일조 채광 통풍에 지장 없다. 화재가 발생하도 거리가 멀어졌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때 이렇게 남는 땅 요걸 뭐라고 하자? 이게 공지야. 공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학회로 공지하면 요걸 찾아야 돼. 공지는 뭐에 의해서? 건폐율에 의해서 나오는 빈 땅, 남는 땅을 뭐라고 하자? 공지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최소한의 공지 확보. 이거는 무슨 규제라고 그래? 평면적 규제 이렇게 돼. 평면적. 나머지는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서 용적률 의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용적률이란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이에요. 연면적의 비율. 그래서 식으로 보니까 역시 기준은 무슨 면적? 대지 면적. 그래서 연면적 위에 나왔으니까 용적률은 무슨 면적 제한한다? 연면적 제한한다 이러면 되겠죠. 혹시 참고로 연면적이 뭐야? 자, 하나만, 그러면 처음 오신 분 거기다 써봐요. 하나의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이. 그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요거를 연면적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여러분이 앉아있는 건물도 하나의 건물이죠, 이게. 그러면 거기에 무슨 층이 있어요? 각각의 층이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각각의 층은 어디를 말하냐면 지상도 있고 지하도 있겠죠. 지상이든 지하든 각각의 층의 무슨 면적? 바닥 면적 모두 합하면 그게 연면적 그래. 그럼 여기 우리 8층에도 무슨 면적? 바닥 면적이 있고 요 밑에 층에도 바닥 면적이 있겠죠. 그런 거를 다 합하면 연면적을 한다. 그런데 단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주차용 면적 요거는 어디에서 제외한다? 연면적에서 제외시킨다. 원래 연면적은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뭐 계산할 때? 용적률. 우리 시험에 나온 게 맨날 이거야, 이거. 저 연면적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연면적은 그런 거다 하고서 시험에서 항상 묻는 건 어디하고 어디는 지하층 면적, 지상에 뭐로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뭐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할 때는 어디서 빼라? 연면적에서 빼라. 요것만 잊지 않고. 그 다음에 법 규정의 목적은 입체적 형태에 있나요? 아까 건폐율은 평면적이고 요거는 입체적 개념이다. 그럼 입체적이니까 뭐하고 관련이 있다? 높이하고 관련이 있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어떤 높이? 간접적 높이 규제 방식이다. 그럼 직접은 제한 못하겠죠? 간접적이란 뭐하고 결합? 건폐율과 결합시.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건폐율도 있고 뭐가 나와야? 용적률 두 개가 동시에 나와야 뭐 할 수 있다? 높이 제한한다. 이걸 간접적 높이 방식을 해. 그러니까 요 놈만 갖고는 높이 제한 못하죠? 항상 뭐하고? 건폐율과 결합. 그 말은 두 개가 동시에 있을 때 뭐 할 수 있다? 높이 제한한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의의는 거기까지해서 해결됐어. 근데 지금부터 이제 앞장 다시 넘겨서 최대 한도가 나오면 최대 한도라는 것은 왜 최대로 쓰냐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상한선 규제다. 이런 말 기억나나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뭐다? 상한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선을 줘. 가장 높은 선. 근데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상한선 규제라고 그래. 그래서 항상 나올 때 최대는 얼마 이렇게 나와. 그럼 최대를 정하는 방식은 원칙 뭐로 정해? 법, 영, 조례로 이렇게 나와. 그러면 법령 조례로 정하는데 거기다 하나만 더 써보세요. 법 밑에다가 최대 이렇게 쓰고, 그걸 써준다네. 그건 안 써졌어. 아니, 밑에는 있는데 거기다 써란 이야기야. 0 밑에다는 세분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각각의 용도지역은 최대는 뭘로 정해져? 법으로. 그럼 이제 주거지역을 1종 전용, 2종 전용 이렇게 세분할 때는 어디서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뜻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지방에 오면 뭐로? 조례로 정하는데, 그럼 우리 시험에 조례는 내 안 내? 조례는 안 내겠죠. 우리 시험은 법과 영까지만 나와.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순서 물을 때는 법령 조례로 이렇게 나오고 숫자 출제할 때는 어디까지만? 법과 영까지만 출제. 그럼 표 밑에 보세요. 표 밑에 보니까 법률에 의한 범위는 뭐다? 최대 한도 이런 말이 보이나요? 그러니까 최대 한도라는 걸 어디서 정해서? 법률에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세분된 지역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저 위에다 써놓으면 더 이해가 빨라. 그러면 다음 장 넘겨서 용적률의 3번 최대한도 또 보세요. 거기도 원칙 어떻게 정해? 법령 조례. 그럼 법은 뭐를 정해? 최대. 영은 세분. 되나요? 양쪽 다 똑같아. 근데 한 번에 읽어 드릴 테니까 앞으로 그냥 한 개로 다 할 건데 오늘은 처음이니까 거기다 써놓으시면 되지. 자, 그래 놓고 표를 보면 역시 법률에 의한 범위는 뭐다? 최대. 대통령령으로 세분된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거기 이제 잘 봐야 돼. 뭐라고 써놨어? 상하. 원래는 상한선만 규제가 되잖아. 근데 용적률에 세분이 된 대통령령은 뭐도 정해져? 하한선까지 정해줘. 하한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건폐율은 상하를 규제한다. 그럼 맞나요? 틀렸지? 뭐만? 용적률만 대통령령에 뭐도 있고 상도 있고 하도 있다. 그걸 구분해야 돼. 이론적으로 나올 때 그렇게 물어봐. 또 이 상하를 낼 때는 우리 시험은 상밖에 안 내. 하한선은 안 내. 상한선만 내는 거. 상한선만. 그런 개념이고 그게 지금 원칙인데 표로 이걸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표로. 그리고 집에 가셔서 그 표로 여러분이 한번 꼭 같이 해보시란 이야기야. 우리 시험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항상 시험에 나올 때 숫자밖에 안 나와. 숫자밖에. 해년마다 한 문제가 나와. 해년마다. 그런데 해년마다 나오는데 간혹 2개가 나올 때도 있어. 이게 건폐율 용적률이요. 자, 먼저 용도지역을 한번 다시 볼게요. 크게 4개로. 자, 우리가 용도 그러면 일단 도시지역, 그리고 관리, 농림, 자연. 자, 그럼 도시는 다시 세분하면 4개로 먼저 쪼개볼게요. 4개. 자, 4개 이름. 조, 상, 공, 녹. 이렇게. 다시 주거지역을 먼저 3개로 나눠볼게요. 3개로. 3개로 하면 전용, 일반, 준. 자, 상업지역 4개. 중심, 일반, 근린, 유통. 공업지역, 전용, 일반, 준. 녹지는 반대로 보전부터 할게요. 보전, 생산, 자연. 이렇게. 그럼 다시 주거지역에 오면 전용에는 몇 종이 있나요? 1종, 2종. 자, 일반에는 1, 2, 3종. 여러분 시험에 이거 냈는데 못 맞춘 사람 많아. 자, 일반 주거지역은 1, 2종으로 구분한다. 그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전용은 1, 2, 3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틀린 거지? 그런 식으로 출제 많이 해. 어떨 때는 이것도 물어봐. 준도 2개로 1종, 2종 세분한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장 가면 못 찾는 분 굉장히 많아. 학원생 빼고. 학원생들은 그런 거 내면 다 맞추지. 근데
온라인 공부하거나 접수한다니까 막 의중이 떼중이 가서 접수한 사람 있잖아. 그냥 찍으면 된 줄 알고. 그 사람들은 그거 나오면 아무것도 못 찾아. 문제 자체를. 그러니까 학원에 다니신 분들 적어내면 보너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시 관리적 세분하면 어떻게 나와요? 계획부터 할까요? 계획, 생산, 보존 이렇게요. 그럼 이 공부하기 전에 뭘부터 공부하시냐면 우리 검표율의 최대 한도는 두 가지로 구분해줘요. 가장 큰 숫자가 90이야. 가장 적은 숫자는 20이야. 요걸 갖고 공부하시면 돼. 저걸 다 외울 수가 없어. 이걸로 먼저. 그러면 최대 한도가 90인데 원래는 90% 이하로 이렇게 하는 거 이해되나요? 상한선이니까. 상한선에 높은 거를 주니까 이하로 한다. 이렇게. 우리 공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상한선 규제라는 게 있고 하한선 규제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자, 상한선 어디서 나와? 검폐율, 용적률. 이때는 얼마 이하로 하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한선 규제는 대지분할 제한할 때 나오지? 대지분할 제한. 그때는 얼마 이상으로 이렇게 나와 순서가.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기본적인 용어는 알고 계시면 문제 풀기가 쉬워져. 그러니까 앞으로는 요거 안 쓰고 그냥 90, 20 그래도 알아들으셔야 돼. 그러면 요게 최대고 이게 최소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개발 쪽에 90조, 보존 쪽에 90조. 그렇지, 개발 쪽에. 그걸 알면 돼. 개발과 보존으로 구분하시면 돼. 그러면 개발 쪽에 90을 주겠다. 근데 개발이 3개가 있다는데 3개가 뭐예요? 주, 상, 공이죠. 그럼 여러분 주상공 중에 땅값이 어디가 가장 비싸던가요? 그지, 상업. 공부 안 해서도 알지, 상업. 그거는 그래서 여기가 상업이란 이야기야. 그러면 나머지는 70으로 하겠다는 예외를 주는 거지.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그보다 좀 낮은 70으로 이렇게 공부해. 그럼 20이니까 어디를 말해? 보전지역을 말하겠지? 보전. 어디가 보전이에요? 녹, 관, 농, 자. 다 20이야. 이렇게 하면 다 외워지잖아. 그런데 예외가 40짜리를 하나 줘. 요게 계획관리. 계획관리는 나중에 무슨 지역으로? 도시적으로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좀 더 높게 준다고 해서 여기서 예외가 40. 그러니까 원래는 90과 20인데 거기서 예외가 몇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나와. 그럼 요게 최대 한도야. 그럼 저기다가 다 써볼게. 한번 봐요. 자, 상업지역 최대 얼마? 90. 주거지역 70. 공업 70. 나머지 20. 계획관리만 얼마로 하자? 40으로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를 외우지 말고 저걸 갖고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시험장에 갔는데 뭐 일일이 그거 다 어떻게 써? 못 찾아. 저걸로 갖고 공부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세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세분 들어가면 요 공업지역은 최대가 70이면서 최대도 세분에도 똑같이 70이야. 녹지도 세분에도 똑같이 20이야. 그럼 결론은 저거 두 개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주거하고 상업만. 그때 이제 주거지역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올리는 방식이고 상업지역은 내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올리고 내려. 근데 올리고 내릴 때는 전부 단위가 10단위로 돼 있어. 10단위. 그러니까 50 그러면 하나 올리면 60, 또 올리면 70 이런 식이야. 그럼 내릴 때 90 그럼 90에서 얼마? 80, 70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말해. 그러면 여기는 최대 올려서 70을 맞춘 거지. 그러면 여기는 얼마? 60, 50 이런 말이겠네. 그래서 이제 쓰면 반대로 50, 50, 60, 60, 70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최대라는 건 끝에 있는 게 최대야. 끝에 있는 게. 그러니까 밑에서 올려서. 그러니까 앞에 50, 60, 70 반대로 70, 60, 50 그러면 되겠지. 그런데 요 3종만 50으로 돼 있어. 그럼 시험 문제 낼 때 이런 거 되겠지 이제. 왜냐 그러면 아까 3종 일반 주거지가 뭐예요? 고층. 그럼 고층이니까 너무 높아가면 안 되니까 뭘로? 검표율로 좀 줄여. 그럼 줄이는 게 아니야. 반대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밑에 여기 평면인데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돼? 볼록 올라가지. 그 높이가 높아지는 거야. 60으로 하면 높이는 많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야. 뭘로? 50으로 하면 볼록 누르니까 위로 볼록 올라가.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방식으로 50을 주는 거야. 요거 됐나요?
자, 그러면 상업지역은 내린다고 그랬으니까 중심에다가 최대를 적용하겠죠. 90, 그 다음에 80, 70, 잘 내려까지. 근데 유통상업은 다시 올라가도 얼마? 10밖에 못 올려. 그래서 80이 돼. 아까 여기 어디라고 그랬나요? 농수산 도매시장이야. 그럼 농수산 도매시장은 주거 목적은 없죠. 우리 생산 처리되면 모든 생산물이 다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넓혀줘라 그 뜻이야. 만약에 우리 동네 좁으니까 못 들어게 그럼 어떻게 돼? 농산물 과일 다 섞겠지. 그러니까 최대로 많이 받아들이게 넓혀라. 근데 90으로 못 주는 이가 올라가도 10단위, 내려가도 얼마? 10단위니까 70이면 올려봤자 얼마? 80밖에 안 돼. 이렇게. 공부할 때 이 방식을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도 최대 70 갖고 그렇게 찾고 90일 때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제 용적률 최대 한도는 1500과 80으로 돼 있어. 80으로. 그럼 당연히 1500이 어딜까요? 상업지역이겠지. 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 말고. 원장님 이게 막 왔다 갔다 잡는다고 나보다 뭐라 그래. 너무 많이 움직인대 나보다. 어떻게 집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저거 좀 갖다 주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 원장님 알았죠? 자, 1500이니까 당연히 상업지역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뭐겠죠? 보전이겠죠. 이렇게 하면 돼. 그 대신에 아까 이런 것처럼 예외가 나온다는 얘기, 예외가. 그러면 이제 1500에서는 예외가 어떻게 나오냐면 500과 400으로 두 개로 나와. 그러면 감 잡았어. 어디가 주거지역일까? 그러지? 여러분 상식으로 해봐. 주거지역이 높던가요? 공업지역이 높던가요? 주거지역이지. 아파트 지으면 막 30층 올라가잖아. 막 공장을 막 100층 올리냐? 이런 건 안 하지. 그러니까 이런 상식으로 여기는 공업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보전은 전부 80인데 여기서 또 예외가 나와서 100이 나와. 100. 아까 100이 어디였냐면 요 계획관리처럼 계획관리. 그러면 이제 감 잡았나요? 근데 시험에서 여기서 하나 낼 게 뭐냐면 녹지야. 녹지. 금표로 녹지도 그대로 20으로 가 있죠. 근데 여기 녹지는 100으로 가 있어. 그 시험에서 자주 묻는 게 이거야. 원래 계획관리는 20에서 40에서 가니까 올라간다 이건 알고 있는데 뭐만큼은 녹지도 예외로 100을 줘라 이렇게 놨어. 자, 지금부터 이유 설명할게요. 자, 최대부터 구분할게요. 최대. 자, 주거지역 얼마? 500. 상업지역 1500. 공업은 400. 녹지는 100. 원래 20이면 80으로 가야 될 거잖아. 보전이니까. 네, 100이야. 이유가, 자, 보전 녹지는 80. 생산하고 자연은 100이야. 근데 여기 최대를 80으로 하면 이거 100으로 올려, 못 올려? 못 올리지. 그래서 100으로 해놓고 말 그대로 어디는 보전은 그대로 80 가고 나머지는 100. 그럼 여기는 보전이니까 전부 얼마? 80, 80, 80. 그리고 여기만 또 100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이제 감 잡았나요? 집에 가시려고 한두 번만 해보시면 돼. 요거는 그 숫자에 오시면 안 돼. 50, 50, 60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고 요 개념을 갖고 이해해서 시험장 가시면 무조건 한 문제 맞아. 요거는 지금 공부할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요런 것 정도는 공부하기 쉬워요. 왜? 숫자만 딱 외우면 끝나니까. 그래서 해년마다 검표율 나오든 용적률 나오든 맞추는데 보통 이제 검표율을 주면 쉽게 맞춰. 근데 용적률을 주면 한 단계 조금 더 들어가지. 그래서 요즘에 시험 문제가 용적률이 많이 나왔어. 용적률이.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할 때 검표율로 많이 주다가 요즘에는 용적률로 좀 주고 있다 하는 것은 요런 개념 때문이에요. 근데 요게 지금 최대 한도에 지금 원칙에 해당되죠, 이게?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만 내면 좀 좋은데 또 요즘에는 예외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를. 그래서 예외는요, 여러분 책에 38쪽 한번 펴보세요. 예외하고 나와 있나요?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럼 40페이지에 또 예외 나와 있나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검표율과 용적률의 저거는 원칙이고 지금 예외예요. 그럼 예외를 나올 때
건폐율은 80% 이하의 범위에서 이렇게 나와. 용적률은 2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라 그래. 예외니까 강화될까요? 완화될까요? 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원칙보다 좀 더 숫자를 높여주라 그런 뜻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건폐율에 보면 6개가 나오는데 그 6개를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 나중에. 자, 거기 큰 굵은 글씨로 뭐라고 써놨나요? 이렇게 써놨나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 원래는 첫 글자가 안 좋은데 요거는 어쩔 수가 없어. 다 못 외우니까. 첫 글자로. 첫 글자인데 이제 자자가 2번 나와서 요게 구분이 돼야 되겠죠? 여기는 자연취라. 여기는 자연공원이야. 자연취락, 자연공원. 자, 같이 6개 이름 외워봐요. 뭐라고? 개수, 자자, 농산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근데 이제 개발진흥이라는 게 하나가 신설된 게 자연녹지에도 지정하고 도시지역 외쪽에도 원래는 전부 개발진흥은 무슨 지역? 도시지역 외쪽이지. 근데 어디에도 자연녹지에도 지정하게끔 신설이 됐어. 그래서 자, 건폐율은 자연녹지가 30, 도시지역 외 40, 수산자원 40, 자연은 모두 60, 그리고 농공 70, 산업단지 80 이렇게. 순서별로 해서 법조문이 아니라 여러분 외우기 쉽게 가장 낮은 것부터 자, 개발진흥에는 일단 도시지역 외쪽일 때는 얼마? 40, 수산 40, 자연 나오면 그때는 60, 농공단지 70, 산업단지 80. 그럼 이게 왜 완화냐? 이걸 알아야지. 완화가. 원래 우리가 자연 녹지는 건폐율이 최대가 얼마죠? 녹지가? 20밖에 안 돼. 근데 얼마? 30조수니까 완화됐죠? 도시지역 외쪽이 어디예요? 관, 농, 자. 20밖에 안 되죠? 얼마? 40. 완화된 거 보이나요? 다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어디일까요? 자연환경이죠. 자연환경 20밖에 안 되는데 40. 또 자연취락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죠? 녹, 관, 농, 자. 그럼 녹관, 농자 모두 얼마? 20인데 얼마? 60이나 줬어. 60. 그래서 완화. 그 다음에 공원도 자연환경 보전이죠. 공원도 40인데 20밖에 안 되는데 60이나 줬어. 농촌지역 공업단지니까 주로 농림지역이겠죠. 농림이 20밖에 안 되는데 얼마? 70. 그러니까 공장 지을 때는 20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 공장 지을 때는 건폐율을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야. 아까 산업단지는 주로 공업지역 안에 있어. 공업지역 안에. 그럼 공업지역이 얼마인데? 70밖에 안 되는데 얼마까지? 80까지 주겠다. 완화라는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저게 이해가 돼야 되지. 원칙 알아야 저기서 이렇게 완화된다 이렇게 말해. 자, 순서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 나오면 잘 보셔야 돼요. 이 순서대로 하면 자연녹지 없어.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108, 100중 애호라고 써놓은 거지. 됐나요? 된 것 같아. 그 대신에 잘해. 이제 하나 없고, 그지? 위에 없고 108, 없고 100중 없고 이렇게 외우셔야 돼. 108, 100중 이렇게 외우면 순서 못 찾잖아. 그러니까 요 개수자자 농산 외운 다음에 순서 쓸 때 앞에 없고 그 다음에 108 없고 100중 없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요즘에 요걸 내고 있는 거야.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셨지? 뭐 좀 이따 이건 사진을 찍으면 되겠다. 어? 뭐 적기 싫으면 찍어갖다 좀 이따 옮겨 놓으면 되겠지. 아니면 앞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면 되겠지. 앞에 거기 건폐율 예외에다가 거기다가 요 순서별로 적으면 되네. 어? 앞에 하나 없고 108 없고 100중 거기다 같이 써서 외우시면 되겠다. 그러면 시험에서 자연취락은 용적률이 100이다. 맞나? 자연취락 용적률 100 틀린 걸 찾아야지. 자연취락은 없는 걸로 돼 있잖아. 없는 걸로. 그래 이렇게 주는 거야 시험 문제. 그러니까 요거 표에 외우시면 돼. 아마 나중에 기출문제 해봐. 기출문제 보면 몇 문제씩 나와 있지. 요거에 오면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 있는 거지.
자, 거기까지는 설명이 됐나요, 이제? 네? 막 머리가 빙빙 돌아요? 뭘 도냐, 이 정도 갖고. 원래 숫자는 안 어려운 거야. 숫자는 외우기만 하면 끝나는데. 그냥 연결해서 이론이 연결돼서 가고 이런 게 어렵지. 아까 해놓은 거 그거는 더 어렵지, 이거보다는. 이건 단순하게 외우면 끝나는데. 그래서 항상 해년마다 주는 검표율 용적률은 이놈 원칙 주든가 예외 주든가 둘 중에 하나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오늘 집에 가시면 이렇게 저처럼 똑같이 그려놓고 한번 여러분 되든 안 되든 꼭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야. 왜냐면 이거 한 2번만 하지. 그다음부터는 이거 하려고 그래. 지금 다른 거 해주세요 그래. 강의할 때 언제 봐? 이번하고 7월 달에 한 번 더 하지. 그러면 아이고 이제 그거는 다음에 해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그날이 와야지. 그날이. 그날이 오면 이제 합격하는 거야. 그날 되면. 이거 좀 해주지 마세요. 이럴 때 되면 이제 합격하는 거지. 근데 10월 달에 이거 하는데 막 적고 있고 이러지. 그럼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해봐야지, 그거는. 그러니까, 공부 단계가 있어. 조금 7월까지는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7월 넘어가서도 막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물어보러 오잖아? 그럼 좀 생각 좀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안에 이런 거 다 끝내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다음에 특강할 때 들어봐, 그거. 기출문제를 해서 이거 맞춰서 하면, 이래서 우리가 배웠고, 이래서 풀어놓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그날 꼭 소화를 시키셔야 돼. 지금은 미루시면 안 돼. 그리고 이제는 미리서 책 읽어오셔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책이 바뀌었잖아. 아무리 여러분들 이론을 알고 있더라도 이 책이 바뀌면 내가 눈에 익지가 않거든, 이게. 그러니까 눈에 익히려면 알든 모르든 한 2-3번씩을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 그래서 읽으면 시험장 가서 그게 떠올라와야 돼. 못 나왔으면, 책에 어디쯤 있었지? 이걸 생각하면 답은 풀어요. 내용을 못 외워도 대충 어디 부분에 있어 이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잘하시면 책을 어떻게 해? 많이 읽지. 책이 2가지가 있어. 책이 원래 그 페이지보다 막 두터워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빳빳하니 그 있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앞에만 두꺼워, 앞에만. 그지? 그것도 국토계획부 앞부분만 좀 두터워졌어. 뒤에는 넘어가지도 않은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까지 열심히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이 정독하려고 하시면 안 돼, 정독. 지금은 속독으로 많이 읽으시면 돼. 그래서 이제 8월 하반기쯤 가면 그때부터 이제 정독을 하시면 돼. 근데 우리 공부하시면 대부분 정독을 먼저 하거든. 그죠? 이거 모르면 안 넘어가려고 막 예를 쓰는데 예 써봤자 안 돼. 빨리 읽어서 빨리 넘어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 공부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이제 공부할 때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민법 6번을 읽었어. 6번. 그냥 되든 안 되든 읽는 거야.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딱 오는 거야, 이게. 공법 마찬가지야. 법률이라는 과목들은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오게 돼 있어. 이거지. 그때부터 깨우치면 바로바로 공부하대. 근데 정독해 갖고는 절대 깨우치지를 못해. 한 페이지 하고 다음날 가서 조금 기억도 안 난지. 어디 있는지. 속독을 많이 해야 돼, 속독을. 또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정독으로 풀어, 속독으로 풀어. 속독이야, 속독. 여러분 1분에 한 문제 풀고 정답 쓰려면 정신없어, 바빠. 그러니까 읽는 연습 자꾸 하셔야 돼,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천천히 읽어. 그럼 시험장 가서 천천히 읽다가 반도 못 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꾸 빨리 읽는 연습, 요걸 많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왜 보냐면, 시간. 여러분이 얼마나 한다고 모의고사 보겠어? 그지? 지금 단계는 몰라. 대신에 읽어보고 시간 계산하고 또 틀린 거 집에 와서 해설 보고 이러면서 깨우치는 거지.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 속독이 좋아요. 그 대신에 이제 8월 하반기 가면 이제 꼼꼼히 읽어야죠. 그때는 이제 꼼꼼히 읽으면 바로바로 들어와 내 거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준비 과정이 여러분이 많이 속독으로 읽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자, 오늘은 여기 검표율까지 끝냈고, 다음 주에 이제 용도지구 여기서부터 진도 들어갈게요. 하단에 거기 40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그거 읽으시면 알겠지? 용도지역 미지정. 그래, 그거까지 하죠. 용도지역 미지정. 그 40페이지 하단. 용도지역 미지정, 왜 미지정돼? 순차 지정. 아까 앞에서 순차 지정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순차 지정 가능하니까 아직 지정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도관 농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가장 보존되는 거로 가. 가장 보존. 어느 쪽?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럼 또 세분이 나와. 도시지역하고 관리가 세분이 되죠. 그럼 도시지역 세분 안 됐을 때는 또 가장 보존되는 게 어디야? 녹지지. 그 녹지도 무슨 녹지? 보존 녹지.
관리도 세분이 안 되면 또 어디로? 보전. 그럼 전부 단어에가 뭐 들어가? 보전이 들어가. 그러니까 시험에서 혹시 기억 안 나거든. 미지정, 미세분 됐을 때는 뭐로? 보전자가 들어가는 걸로 하는 거야. 보전자로. 이해되셨나? 그러면 또 안 틀리고 나오지. 아, 이거 헤매다. 이러지 말고. 그래서 거기에 답 딱 읽으시면 되고. 굵은 것이 있지? 굵은 것이면 딱딱 답 찾아 읽으시면 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용도 지구부터 들어갈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늘처럼 설명할 게 많지가 않아. 다음 주부터는 진도가 많이 나가, 많이. 그래서 많이 나가는데 어디까지 나가냐면 페이지 73. 개발행위허가 앞에 있죠. 나 그냥 내가 다음 주에 읽을 거라니까. 설명할 게 없어 이제 다 써놔서.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와야 돼. 읽어오면 나도 같이 읽고 필요한 것만 몇 개씩 설명하고 진도 나가니까 요약집 배울 때는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어오시고 확인 좀 해보시고 정 안 되면 굵은 글씨라도 읽어오시라는 얘기야. 밑줄 굵은 거 하고. 그러면 좀 진도 빨리 나가시겠지. 자, 수업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